9월 말부터 이제 대거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 그를 기해서 예,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근데 이거 홍영코님도 놀라셨죠? 네, 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게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예. 이 로봇 청소기 관련된 것들을 보도를 했거든요. 혹시 로봇 청소기 쓰시나요? 아니요. 네. 예. 저희는 저희 처남이 장인 장모님께 로봇 청소기를 선물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 봤어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잘 보지도 못했는데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돌아다니려면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눈이 카메라인데 이걸 가지고 스파이 활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집이 해킹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들어보시죠. 보니까 너무 쉽게 뚫리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 방어벽이 화면 넘겨주세요. 네, 중국 로봇 청소기 카메라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얘가 혼자 보면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 내부자들의 예, 그런 대사 있잖아요. 청소를 시켰으면 청소만 해주면 되지. 쓰레기를 훔칠락 하노요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만 하면 되지 왜 우리 집 정보를 훔쳐가는 거냐 이거예요. 자, 예, 결국 이제 결과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로봇 청소기의 초창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심지어 에어프라이어가 샤오미 에어프라이어가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막 전달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예. 음성 인식 기능을 쓰면은 도청이 될까 걱정해야 되고, 예, 그리고 사물 인식이나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면은 이 영상이 이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해야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시중에 판매 중인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을 점검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예, LG랑 삼성은 문제가 없어요. LG랑 삼성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사실은 저는 여기 로보락 빼놓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에코백스 정도 들어봤네요. 네. 에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이 테크 유튜버라 하죠. 이 전자제품 같은 거 리뷰하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 제조사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에 이제 광고 사실을 밝혀내고 이렇게 리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 검색하면은 되게 좋다고 막 유튜버들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제 유명 유튜버들에게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잘 만들었나 봐요. 예, 우리나라에 뒤져지지 않게. 네. 심지어 더 낫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번 평가에서는 로보락은 전에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됐나 봐요. 근데 다른 데는 여전히 좀 심각하다. 특히나 이제 아예 별이 한 개도 없는 이 나르왈의 모바일의 보안이라든지 드리미의 예, 점검 결과 정책 관리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예, 너무나 우리가 쓰기가 힘들죠. 아니 네. 문제는 이런 게 저가로 마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네. 저가 대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네. 근데 어제 제가 뉴스 영상을 보니까 네. 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욕설이 들리는 거야. 욕을 한다고요? 네. 로봇 청소기가? 네. 욕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이 나오는 거죠. 로봇 청소기에서. 그게 해킹을 해서 해킹을 한 사람의 그 실제로 걔가 욕설하는 게 로봇 청소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전 진짜 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계가 반란 일으켜서 좀 그만 좀 시켜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해킹을 해서 그 예. 해킹자가 한 욕설이 그대로 나온 거죠. 야, 이 정도면 그냥 스파이 드론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상으로만 지금 그 집을 다 훑는 게 아니라 예. 그 말까지도 지금 다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정말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유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원래 기계치기도 한데요. 예. 제가 중국 제품 쓰는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브랜드에서 중국에 많이 가죠. 예.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 몰라도 맞아요. 아예 중국산 제품을 저는 쓰지는 않아서 네. 보안 우려가 되는 거는 예, 국산을 써야 돼요, 진짜.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근데 뭐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데서 이제 뭐 화웨이 서버를 쓴다든지 예,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이제 독점 과점이 돼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없는 데서 그렇게 중국과 같이 보안 문제에서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좀 그럴 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랄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하자고요. 적어도 이제 보안 관련된 기기들은 예, 좀 국산 제품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러분 그 BTS 뭐 너무나 잘 아시죠? BTS의 정국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야 이게 기계도 침투하고 사람도 침투를 하는군요. 그 말이 딱이네요. 네. 기계도 침투하고 사람도 침투하고. 야, 이거 약간 사생팬 그런 네. 게임이겠죠?
예. 근데 주거침입 미수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쎄해요.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생 팬들은 이 개인 정보 같은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력 생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럼 그런 걸로 이제 막 데뷔일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침입을 하려 했던 시도인 거예요. 단순히 현관 비밀번호를 뭐 00000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저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만약 예. 본인이 집에 있는데 누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저 있거든요. 있어요? 당해봤어요? 네, 진짜 공포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오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도 그렇고. 예. 네. 네. 아니 컬투에 정찬욱 씨가 네. 이사 가기 전 집을 술만 취하면 자꾸 가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눌러도 되게 놀라잖아요. 집 안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계속 의도적으로 지금 누른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죠. 네. 그렇구나. 아이고 참 정말. 야, 이게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무섭겠어요, 진짜. 네. 예. 결국 이제 현행범으로 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BTS 정국 씨가 이번에 또 등장하는데 중국의 해킹 조직이 이 총책이 잡혔어요.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데 재력가들을 노렸다. 근데 이게 대상이 있어요. 왜 BTS의 정국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은데 네. 군대 갔거든요. 아, 군대가 있는 갔을 때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킹을 네. 해가지고 이 주식을 매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전에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이 매도가 되는 거는 막아서 막았죠. 네. 손실은 막았어요. 그럼 재력가들은 어떤 재력가들인가? 왜 우리나라 재력가들 깜빵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군요. 이게. 바로 대처를 못하는. 네. 제가 뒤에까지 자세히를 안 봤었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이 많이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빼갔는데 이미 뭐 좀 빼간 액수도 상당히 좀 크고요.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당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네. 그런데 뭐 이제 가상자산 계정에서 뭐 이제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380여억 원 이상을 가로챘대요. 결국 지금은 구속이 됐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9월 당장에 말부터는 또 내년 6월 말일까지 무비자 입국으로 대거 들어온다고 합니다. 6대1로 두들겨 맞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집 비밀번호 따고 들어오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해킹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유 진짜 여러분 아주 피오니 프리틴이 완전 전문가네라고. 깜빵 정보도 털린 건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오겠죠. 사전에 누구를 털지 이런 거는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네. 진짜 바벨린 말씀처럼 상상 초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키님께서 부산에서도 중국 조폭들이 잡혔죠. 전에 장기매매 일당들 정영진 개그맨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야. 아니 이거 다 털어간대요. 열어가지고 그냥 다 털어간대요. 그러니까 뭐 심장같이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는 뭐 웬만하면 다 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꺼내가는지 모르는 장기까지 꺼내간다. 네. 그래서 막 뇌를 꺼내가서 이건 왜 꺼내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추정이 가능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제 전달해드린 거. 왜 트랜스젠더 잔혹하게 적출했을 때 재미로 그랬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진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칼부림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당한 선진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해드린 내용 다 전달해봤고요. 내일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볼 텐데 김동혁 감독님과의 인터뷰도 함께 여러분께. 이거 인터뷰 한 어느 정도 시간 돼요? 한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조정실에 계신 저희 PD님께서 자막도 다 입혀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럼 마무리할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